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리학 강의 7강 비견급제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세요. 자, 비견급제를 붙여서, 합해서, 줄여서 부르는 말이 비급입니다. 비급. 비견급제를 같이 합해서 이 비급은 비견, 급제, 이 앞자를 따라서 비급이랍니다. 비견은 나와 음량이 같고 오행이 같은 성분, 급제는 나와 음량이 다르고 오행이 같은 성분. 이거는 새끼친데 있죠, 급제는. 그래서 식구가 늘어나면 밥 먹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뭐 워낙 풍부한 시대라서 그렇지만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식구가 너무 많으면 굶기도 했다고요. 70년대 초까지는. 그래서 식구가 많으면 급제작용을 합니다. 형제들이 급제, 내 밥을, 내 먹을 걸, 내 재산을 축내는 게 급제라고요. 그래서 비급이 많으면 신강해지는 데에, 신강할 때의 작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주고요. 이게 월주고, 이게 월주고, 이게 일주입니다. 이게 돼 있죠, 일주. 이게 월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봅시다. 내가 간목입니다, 목. 목인데 나와 같은 성분이 몇 개예요? 임목, 을목. 그러니까 총 전체 4개 중에 뭐 시주, 연주는 빼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데만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예를 듭니다. 이 나도 있고 나의 비견도 있고 나의 급제도 있다고요. 이렇게 나무가 세 그루라고요. 세 그루 나무가. 그런데 땅은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은 비견 급제가 많아서 신강한 겁니다. 이게 비견도 있고 급제도 있어가지고 신강하다고, 나 강하다고, 내 편이 많다고요. 신강할 때는 이 땅의 부족을 느낍니다. 이게 나무가 각자 하나씩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여기도 뿌리를 갖다 붙이고, 여기도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이 나무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부족이 극심해지겠죠. 그래서 급제라고 합니다. 급제. 땅이 부족하다. 이 제잖아요. 자기의 제. 그러니까 목, 극, 토. 내가 극하는 것은 제다. 그래서 이 비견급제가 많아서 심각하면은 재물, 돈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전의 어려움을 겪고 이기적이다. 왜?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요. 넉넉하면 뭐 놀아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뭐 자기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이기적이죠. 자기 먹고 살라고 버둥버둥 한다고요. 우리가 뭐 부자들이 더 부자들이 더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로 보면 안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더 이심 좋습니다. 가진 게 많은데 뭐 더 이기적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서울역에 거지들 저녁 되면 싸웁니다. 먹을 거리 부족하면요. 부자들은 안 싸워요. 많이 안 싸운다고. 자기들끼리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그럼 여기에서 다시 모군이 오면은요. 이것도 부족한데 다시 한 사람이 더 날아왔다요.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급제작용을 한다고요. 제 난을 당한다고. 내 있는 것도 부족한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도 좀 놀아먹자 하면은 쟁탈이 심할 것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쟁탈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토운이 오면은 이제 약간 넉넉해지겠죠. 식구가 많은데 토가 하나 더 오면은 경작할 땅이 늘어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급제는 제를 급탈하는 걸 했잖아요. 급제. 이렇게 비견급제가 많을 때는 이 비견조차도 급제작용을 합니다. 비견조차도 급제작용을 해요. 비견도 급제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견이 많아 신강할 때는 그런 재물,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옛날에 그 식구가 많았을 때, 대식구일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거리였어요. 자식이 6, 7명 되면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하다고, 돈도 얼마 안 많으면요. 그래서 급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이 쇠고, 이게 나지요, 나. 일간입니다. 나와 같은 급쇠, 나와 같은 급제, 비견 이렇게 있다고. 이거 많으면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급제에 작용한다고. 이거 비견조차도 이 비견조차 급제에 작용을 한다고요. 뭐 식구가 너무 많으면 남녀 불문 다 어렵다고 먹고 사는 게. 그럼 자기의 죄는 내가 극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죄 하나밖에 없죠. 이 나무 하나에 야도 매달려가지고 열매 따고 야도 열매 따고 야도 열매 따고 이렇게 금들이 다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따면은 안 부족하겠어요. 한 사람 먹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각자 몫은 각자의 한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는 부족하다고 재물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 나무는 이놈의 쇠도 낫이나 도끼 들고 가서 꺾고 베어가고 이것도 베어가고 유금도 베어가고 이러면 이 나무가 잘 견디겠냐고요. 마구 와서 베어버리는데 이게 오래 살겠냐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고. 비급이 많은, 비견급제가 많은 사주는 재물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야도 먹어야 되고, 야도 낫들고 가서 불 떼야 되고, 그래도 열매 따먹어야 되고, 베가지고. 근데 이게 오래 있겠어요? 다 그냥 금방 벌거숭이가 되죠, 이게. 그래서 비급이 많은 사주는 재물이 오래 가지 못한다. 취하기도 어렵지만은, 약간 가지고 왔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먹어야 되니까. 견디지 못한다. 이때 이 목은 돈입니다. 돈이 오래 가지 못하고 흩어진다. 이거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겠어요? 나무는 이놈도 와서 도끼로 찢고 이놈도 와서 가지 쳐가버리고 이것도 와서 껍데기 벗기 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 살라고 도망갑니다. 이거는 제가 도망간다고. 돈이 흩어진다고요. 안 모이고 돈이 가버리는데 겁이 나서 잊지를 못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신금인데 이거는 경금, 유금, 이거는 뭐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렇죠. 형제라고. 안 그래도 이 하나 놓고 쟁탈이 벌어지는데 이 형제들하고 동업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워져요. 동업하지 말았는데 지금 나중에 돈을 약간 벌었다 해도 좀 벌었다 해도 이거 나누는데 불만이 생기고 결국은 종국에는 돈도 안 되고 형제간 우애도 나빠지고 이런 사주는
형제끼리 동업하면 망합니다. 동업 안 해야지 돼요. 이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재물, 제일 큰 비겁이 많은 재물에 제일 큰 문제를 당해요. 비겁, 식구 입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먹고 살 식구들이 많다. 그러면 재물에 어려움을 겪잖아.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비견, 그 사주를 딱 열어가서 비견 급제가 많이 사주에 많다 이러면은 먹고 사는데 넉넉하게 먹고 살지는 못하겠네. 빠듯하게 막 자기 노동력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운에서 재운으로 오면은 돈을 좀 법니다. 힘은 넘치는데 재물이 작잖아요. 그런데 재물 운이 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돈 좀 벌겠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견급제 비겁이 많을 때는 심각하고 비겁이 없어 비겁이 없거나 인성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비겁이 없어서 신약한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을목입니다. 을목. 이거는 무토, 술토, 축토. 이게 이 목이 토를 극하지요. 여기는 자기의 재성입니다. 재. 내가 극하는 거 재. 재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나는 혼자인데 땅이 이리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할 땅이 이렇게 넓으면 내가 신약하다고.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이리. 이 밭도 메고 저 밭도 메야 되니까 힘들다고 약해진다고 내가. 그래서 이걸 비겁이나 인성이 없어서 신약한 사주다. 또는 재가 많아서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는 비견급제하고 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재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재가 많으니까 재가 많아서 내가 신약해졌다. 안 그러면 비견 인성이 없어서 신약해졌다.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없다. 근데 돈은 그러면은 이건 재잖아요. 재물이잖아요. 나의 재물. 재물 일이 많은 사주가 부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재물은 자신의 힘하고 재물의 힘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데 내가 힘이 없어도 돈을 못 벌고요. 또 내가 힘이 아까 비겁이 많아서 신강한 사주는 내가 힘이 강한데 재가 약하면 또 돈이 없어요. 이때는 힘이 들어올 때 돈을 좀 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운일 때나 수운 때는 돈을 좀 번다. 힘이 들어올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재물은 내가 힘이 있고 재물에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내 돈으로 된다. 재물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러면 사주를 왜 봐요? 내가 약하면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강하면은 나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명리학이에요. 사주고. 사주 팔대대로 살려면 뭐 하려고 사주를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내 힘을 키우면은 복을 받는다고 성공을 한다고요. 힘을 키우는 방법은 형제하고 같이 동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공부하면 돼요. 공부. 형제나 친구하고 동업. 그러면은 이 플러스 목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형제나 친구는 내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또 조직에 들어가면 돼요. 조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라고요. 직장생활. 공무원이나 조직이 돼 있는 자신의 힘만으로 뭐 파괴 안 해도 되는 전체의 조직의 힘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데 들어가시면 돼요.
자영업 한다고 뭐 장사한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어려워진다고. 그리 하려면 충분한 공부를 힘을 이걸 대적할 만큼 힘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폭망합니다. 재난을 당한다고. 재난. 재난이 뭐예요? 재물의 난동. 돈 때문에 골병 드는 게 재난이죠. 실력을 쌓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카페 열었다가, 국밥집 했다가 이러면 쫄딱 망한다고요. 돈에 대한 욕심만 내면 재난을 당한다고 해놨죠, 재난. 돈 때문에, 난을 당한다고 돈 때문에 죽는다고 잘못하면요. 신약한 사주는 이게 최고입니다. 공부, 실력 향상. 아까 말했던 친구나 형제의 조력을 받으면요, 성공해요. 돈은 벌어요. 형제나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는 돈은 벌어요. 왜? 힘이 씌워졌으니까. 그런데 같이 벌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같이 벌면은 분배를 잘 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혼자 버는 게 아니니까 친구나 형제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분배에 문제가 생겨요.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공정하게 나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동업마저도 깨어진다고요. 잘 나누라고, 불만이 안 생기게. 더 가지고 와도 돼요. 내가 더 가지고 와도 되는데 상대방이 불만을 안 느끼게끔 가지고 오시라고요. 아니, 상대방 1 주고 내가 9 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좋다고 하면 그렇게 놓으세요. 근데 상대방이 6을 주고 내가 4를 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분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대방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누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정에 느끼게끔 만들면 되잖아. 내가 나누고 상대방이 먼저 선택해 가져가고 이런 불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분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신약사주는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뭐예요? 불. 여기 그럼 주변에 불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불을 생해주는 게 뭐예요? 불 뗄 때 나무가 불 떼잖아. 불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로 불 떼잖아요. 나무가, 안 그러면 불이 있으면 훅 불잖아요. 이 나무가 생한다고, 화를. 없죠, 나무도. 이런 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촛불 같은 형국이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는 사주예요. 이 불을 꺼버렸고요. 물 위에 있는 불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를 극하는 게 뭐랬어요? 나를 극하는 게 관성, 관. 이게 다 관이에요. 관. 이 사주는 인성하고 비겁도 없고 관이 너무 많아서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성이나 비겁이 없고 내 힘을 키워주는 인성하고 비겁도 없고 또 관이 이렇게 많으니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성분, 나를 극하는 성분, 관이 이렇게 많으니 신약이 됐다. 그런 사주예요. 물에 포위된 사주지요. 이런 사주는 관이 뭐예요? 관이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이런 사주는 평생 관제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관제가 뭘까요? 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을 관제라고 합니다. 관이 뭐예요? 공권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례로 80년대에 광주 사태, 5.18
이런 것들이 개인은 관제를 당한 거예요. 왜? 군인에 의해서, 군인의 총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부상을 입고 그렇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관제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사주에 있어가지고 사주에 있어서는 공권력 관제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니,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사주 보는 이유라니까요. 이게 물 때문에 위태로워졌는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우면 되잖아요. 배를 띄우든지. 배 위에 있으면 안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배는 모기의 나무예요. 물 위에 뜨는 나무. 물론 쇠도 뜨지만은, 쇠는 근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뭐 띄웠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나무 위에 띄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배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 화에 있어가지고 아까 뭐랬어? 인성이라 했잖아요. 인성. 자기 힘을 키워준 인성. 인성을, 배를 띄우든지, 이 말은 인성을 키우든지, 인성을 키워야 된다고, 인성. 안 그러면 이 물을 막으면 되는데, 웬만한 바닷물을 어떻게, 흙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흙으로 막기는 좀 어려워요. 너무 물이 많았어. 그래서 이거 나무 띄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인성을 키우는 거 어때요?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제일 기본적인 인성은 뭐냐면 내 허물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서지 않는 거라 겁니다. 이거하고 맞서면 내가 죽잖아. 물하고 맞서면 불이 꺼지잖아요. 맞서지 않는 거. 내 허물을 내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위반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다 이러면은 인정하세요. 뭘 우깁니까? 신호위반 했으면서. 요즘 뭐 CCTV 다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작은 거 하나 부탁합니다. 제가 벌점이 많았어요. 요새 그 거짓말도 안 되겠네요. 자기들이 다 데이터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가속을 했는 것 같은데 작은 거 하나 부탁해요. 웃으면서 주세요 그냥. 그 신분증 주시라고. 그렇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으로 관을 대처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맞서지 말고. 또 고운 말은 뭘까요?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상. 관은 관제도 되지만 또 직장도 돼요. 직장. 고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요. 이게 나를 공격하잖아요. 나는 또 나의 식상. 내 몸에서 나온 모든 것이 식상이에요. 자식도 식상이고 또 말도 식상이고 침 뱉는 것도 식상이고요. 똥도 식상이에요. 내 몸에 나오는 모든 웃음도 식상이에요. 그래서 식상을 식신상간이라고 하거든요. 식상이 식신하고 식신상관.